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이겼습니다. 승리의 팡파르가 울렸고 모두가 안도했죠. 하지만 승리한 자의 등 뒤를 보셨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경영권을 지키느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호 지분을 유지하느라 회사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승자가 잠시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던 바로 그 순간 적이 바뀌어 돌아옵니다. 이번 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펀드 난기 때문에 쫓기던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현금이 마르지 않는 건설사. 더 크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무엇보다 이번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지분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2026년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한진칼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호반건설이 숨기고 있는 진짜 노림수까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팩트로 짚어보겠습니다. 들려주는 사업보고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는다, 주맥입니다. 먼저 한진칼이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한진칼은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스스로 비행기를 띄우지도 티켓을 팔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기름 냄새도 안 맡습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딱 하나, 바로 리모컨입니다. 한진칼은 매출 16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대한항공의 지분 약 26%를 쥐고 있습니다. 진에어, 칼 호텔 네트워크, 정석기업 등 그룹의 모든 알짜 자산, 그 거대한 제국이 이 한진칼이라는 리모컨 버튼 하나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을 분석할 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냐, PER이 몇 배냐만 따지는 건 이 주식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리모컨을 손에 쥐느냐, 오직 지분율 싸움, 그 욕망의 크기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이 리모컨을 뺏으려는 시도는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별세 직후 가장 잔인한 형태로 시작됩니다. 1차 전쟁, 소위 강성부 펀드의 공습이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반도건설이 연합했습니다. 가족이 적이 되어 칼을 겨눈 겁니다. 당시 이 3자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델타 항공을 백기사로 끌어들이고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갓가스로 경영권을 지켜냅니다. 결국 3자 연합은 와해됐고 반도건설과 조현아 씨는 지분을 팔고 떠났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진그룹은 평화가 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주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건 패전국 병사들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적이었던 강성부 펀드, KCGI. 그들은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지만 손에 쥔 한진칼 지분 약 14%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지분은 시한폭탄입니다. 누군가 이 14%를 통째로 사가는 순간 전쟁은 바로 다시 시작되니까요. KCGI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했고 시장 여기저기에 매각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손이 현금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때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호반건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은 시장에 소문도 내지 않고 KCGI가 들고 있던 지분을 통째로 인수합니다. 당시 인수금액만 약 5,640억 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반은 치밀했습니다. 직접 나서면 조 회장이 경계할까봐 하림그룹의 펜오션을 이용했습니다. 하림이 들고 있던 지분 5.8%도 나중에 1,600억 원으로 추가로 사들입니다. 사모펀드와 달리 호반은 펀드 만기도 없고 이자 낼 걱정도 없는 현금 부자 건설사입니다. 그들은 약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쏟아부어 단숨에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재의 지분율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지금이 폭풍전야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성을 지키는 방어군,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약 19.8%입니다. 이게 성주가 가진 본인의 힘입니다. 그럼 성벽을 넘으려는 공격군 호반건설은요? 지분 18.46%입니다. 느껴지십니까? 19.8% 대 18.46%. 회장님 지분과 호반의 지분이 고작 1.4%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1대1로 붙으면 대등한 체급이라는 겁니다. 물론 조 회장 뒤에는 델타항공이라는 든든한 미국 형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단숨에 깨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산업은행의 10.56%입니다. 산업은행은 돈을 벌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대 메고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아시아나와 합병을 완수하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즉 합병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는 산업은행은 지분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보면 합병이 끝나는 순간 산업은행은 명분이 사라지니 나가야 합니다. 호반건설은 바로 이 시점을 노리고 1조 원을 박아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호반건설이 산업은행 지분을 사면 경영권을 뺏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쉽지 않다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런 국책은행이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사의 경영권을 단순히 돈 많이 준다고 건설사한테 넘긴다? 여론과 정부가 농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지분은 아무나 살 수 없고 아무에게나 팔 수 없는 아주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이걸 호반도 알고 시장도 압니다. 그렇다면 호반은 왜 안 되는 싸움에 1조 원을 태웠을까요? 여기서 호반의 진짜 무서운 전략, 양동작전이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경영권을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호반의 1차 목표가 차익 실현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호반은 만만한 그룹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경영권을 노리는 포식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호반은 이미 LS그룹에서 이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자회사 대한전선이 LS전선과 기술 유출로 싸울 때 적장인 주식회사 LS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진을 압박했죠. 결국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팔아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반은 아직도 LS 지분 3%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돈만 챙겨나간 게 아니라 여전히 주주로서 LS 경영진을 아주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가 과연 LS와 대한전선의 기술 유출 소송에서 또 어떤 협상 카드로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호반은 결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한진칼에서도 똑같습니다. 경영권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돈을 벌고 기회가 오면 경영권을 흔들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호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완벽한 꽃놀이파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진칼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지분 경쟁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싸우든 싸우는 척을 하든 호반이 흔들 때마다 주가는 춤을 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시점은 명확합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완전한 통합, 즉 PMI 완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시그널이 나오는 그 순간 한진칼이라는 화약고의 심지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호반건설이 설계한 이 치밀한 큰 그림,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질 마지막 머니게임, 파도에 올라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맥이었습니다.